예,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28일 뉴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주제는요, 청와대 사라진다. 이걸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인데, 중동을 순방하고 왔죠. 그 아랍에미리트 연방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집트 3국을 순방하고 15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3일간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래서 왜 자가격리를 하냐? 공무로 출장 갔다 오면 자가격리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뭐 이유도 안 밝히고, 또 이유라고 그건 왜 그러냐 했더니 무슨 뭐 방역 지침이라고 그래요. 무슨 방역 지침이니? 그리고 26일부터 이제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수행원들 중에 확진자들이 있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여러 명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왜 숨깁니까? 청와대에서 우리 숨기려고 그런 거 아니다. 안 물어봤으니까 대답 안 했지. 물어봤으면 우리 대답했을 거다. 이런 식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무슨 뭐 보안사항이라고, 국가 보안사항이라고 그러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참, 물론 대통령이 아주 중병에 걸렸으면 그건 보안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안사항이. 근데 자가격리 3일 하고 나서 다시 업무에 복귀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그런 보안사항입니까? 청와대는 뭐, 이건 지금 말이지, 이렇게, 환자가, 그러니까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하는 상황에서 1만 명 넘어서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뭐 개개의 그런 사항, 또 상황, 이런 것은 뭐 굳이 그거 다 밝힐 필요가 더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작년 7월에는 말이죠. 청와대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때 왜 밝혔습니까? 그때 너무 환자 수가 적으니까 밝혔어요. 지금은 너무 폭증하니까 안 밝혀요. K방역 그렇게 자랑하던 거 청와대 창피한 줄 좀 알아야죠. 미안한 줄도 좀 알아야 되고. 대통령 슬그머니 자가격리해놓고 난 뒤에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물으니까 왜 안 물어서 대답 안 했다? 이런 식이에요. 응? 국정 최고 컨트롤 타워가 이렇습니다. 도덕성, 정직성, 이 모양입니다. 참, 임기 말에 대통령에서 뭐 더 심하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책임의식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왔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오늘 그 청와대 사라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문 대통령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이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직 구조도 그렇고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다. 이제 이걸 말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뭐 우리 청와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뭐 윤 후보도 지적을 했지만은 청와대가 말이죠. 완전히 권부가 돼가지고. 뭐 대표적인 권부죠. 옛날에는 권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화되고 정치가 민주화되고 나서 청와대는 스스로 이제 권부가 아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권부잖아요. 예? 그 정부 내각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필요가 없지. 국무총리는 지금 뭐 코로나 그 방역 거기에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그 일에 매달려 있고, 정치는 전부 청와대에서 하는 거예요. 내각은 각 정부 부처는 그냥 청와대에서 지시하면 그거나 실행하는 그런 부처죠. 말단 실행 부처입니다. 그럼 대통령 뭐 하냐? 대통령은 요즘 보니까 열심히 그냥 해외로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중동 갈 때는 보니까 새로 산 게 아니죠. 임대한 새 비행기, 새 전용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거 좀 새로운 기분을 후임자한테 좀 양보하면 안 됐는지 뭐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윤 후보는요, 자신이 구상하는 대통령실은 정례화된 참모 또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여기다 두겠다. 그 다음 기존의 청와대는 어떻게 하느냐.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했는데 전에 청남대가 이제 그 국민에게 돌려줬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서울의 그 청와대 이것도 앞으로는 국민의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경호 문제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관저는 어떻게 하냐. 당장 뭐 어떻게 마련하기도 어려울 테니까 총리 공간을 이용하는 등 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청와대가 군부로서 그것도 구중궁궐, 구중심체에 대통령이 앉아있으니까 저절로 왕이 되는 거죠. 제왕적 대통령. 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은 그 케네디 대통령, 미국 케네디 대통령 때 그 특보를 지냈던 아서 슐레진제 2세, 이 양반이 이제 1973년에 출간한 책 이름이 임피리얼 프레지던시, 제왕적 대통령, 황제적 대통령 이런 것이었죠. 그때 이제 닉슨 대통령을 겨냥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요, 제왕적인 그런 면모에서는 어느 나라에 못지않죠. 구중심체에서 옛날에 왕조적인 그 왕의 지위를 사실 누려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될 때는 가장 민주적인 그런 의식을 가진 정치인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선전하다가 일단 들어가면요, 몇 개월만 지나면 왕이 돼버립니다. 또 그 밑에 추종자들, 참모들도 그 왕으로 만드는 거죠. 그 왕으로 만들어 대통령한테 권위를 집중시켜 놓고 권한을 집중시켜 자기들이 일하기 좋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 윤석열 후보만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말한 이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유사하고 뭐 거의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 뭐 시간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그 취임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실을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여러분, 문 대통령이 이러는 것,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고 난 뒤 잊어버렸죠. 왜 그 광화문 시대를 안 여느냐 막 그러니까 여는 척 하다가 보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호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것도 모르고 정부 청사에 거기 대통령실을 마련하겠다고 했을까요? 하면 되겠죠. 안 하려니까 그렇지. 그 청와대 그 좋은 집을 놔두고 밖에 나와서 하려니까 일단 대통령이 된 사람으로서는 그게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한계입니다. 도덕적 한계고 정직성의 한계고 책임의식의 한계죠. 윤 후보 다시 이런 공약을 했는데 듣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기대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약을 했으면 만약에 대통령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만약이 아니죠. 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된 후에 반드시 이것을 실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모든 권한을 너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각이 필요 없는 청와대만 있으면 되는 그런 이 국정 운영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각 중심의 내각 위주의 그런 국정 운영 체제가 갖춰져야지 대통령실은 그것은 참모 기능에 그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청와대 비서들이 전부 권력자가 돼가지고 내각 위에 군림하고 있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 이제 대통령 비서실의 그 규모를 보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권위주의화되어 있냐, 또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권력이 실려 있냐, 이건 이제
볼 수 있는 한 바로메터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예,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했을 그때 이승만 대통령 때 비서실 그때 경무대 비서실에 몇 명이었냐? 7명이었답니다. 7명. 이기붕 나중에 그 뭐 국회의장도 했고 나중에 아주 비참한 그런 결과에 이르렀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비서관장을 했을 때 7명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공화국 들어서 윤보선 대통령 때는 한 14명쯤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61년, 뭐 그때 가면 한 17명, 61년 말쯤에. 62년 이제 3월에 그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를 했으니까. 그 박정희 시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좀 커지기 시작합니다. 비서실이. 그래서 이 67년에 가면 137명이 됩니다. 근데 박정희 시대의 비서실이 커지는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뭐냐면 국가 재건 이 목표를 내걸고 예? 국가 산업화를 직접 이끌었거든요. 직접 진두 지휘했으니까 그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비서실을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비서실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인정을 해야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1968년 이후에 되면 어떻게 됐냐면 더 확대가 돼가지고 227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그 뭐 대충 이제 그 정도 박정희 시대에 비서실은 그 정도 컸는데 전두환 시대에 오면 더 커져요. 전두환 시대에 오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354명까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가 돼가지고 노태우 시대는 민주화 이제 직선제 대통령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비서실도 좀 이제 뭐 합리적으로 축소가 되고 해야 될 텐데 더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384명까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는 375명으로 좀 줄었다가 김대중 대통령 시대는 이게 405명까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많았죠. 531명. 뭐 이명박 대통령에 들어와서 이제 456명으로 줄어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443명. 그러면 지금도 그 수준이랍니다. 이렇게 비대한 이 비서실부터 좀 정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만 아주 슬림하면 정부가 국정 운영의 전면에 나서고 이렇게 되면 훨씬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그 오명을 벗게 될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청와대 없앤다. 박수 보냅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